새벽 4시 나는 부엌에 섰습니다. 장조림을 끓이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죠. 간장향, 마늘향, 그리고 40년 손맛이 배어든 그 냄새. 손주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며 정성껏 졸였어요. 김치도 직접 담갔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다듬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 버무리는 그 시간들.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도 손주들 돌잔치 때도 늘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게 시어머니의 도리라 생각했으니까요. 엄마, 또 가시게요? 며느리가 싫어하잖아요. 딸아이가 말렸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손주들 얼굴 보고 싶은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 싶었어요. 서울까지 3시간. 기차에서 내내 반찬통을 무릎에 올려놓고 갔죠. 쏟아질까봐, 상할까봐, 조심조심.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방문은 미리 연락 주시라고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반찬 좀 갖다 주려고 손주들 좋아하는 거 괜찮아요. 저희 마트에서 사 먹어요. 더 위생적이거든요. 위생적?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40년 넘게 반찬 가게 하면서 단 한 번도 식중독 사고 없었던 내가 손주들한테 먹일 음식이 위생적이지 않다는 건가요? 그래도 엄마 손맛은 다르잖니. 어머님, 저 지금 재택근무 중이에요. 집중 좀 하게 해주세요. 뚝.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현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멍하니. 옆집 문이 열리고 누군가 나를 흘끗 보는 게 느껴졌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죠. 결국 반찬을 현관 앞에 두고 왔습니다. 쪽지도 하나 붙여서요. 손주들 잘 먹이거라. 사랑해요. 집에 돌아온 지 사흘 뒤였어요. 며느리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님, 다음부턴 이러지 마세요. 저희 냉장고 꽉 찼어요. 어머님 반찬은 처리했습니다. 처리? 그게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죠. 설마 버린 건 아니겠지. 궁금해서 며느리 인스타그램을 들어갔어요. 딸이 가르쳐준 대로 서툴게 검색해서요. 거기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 그리고 캡션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과감한 정리. 필요 없는 건 바로바로 버리기 해시태그 단순한 삶 해시태그 정리의 기쁨. 그 사진 구석에 내가 담아간 반찬통이 보였어요.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새벽 4시부터 끓인 장조림, 정성껏 담근 김치가 그냥 쓰레기가 된 거예요.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그 반찬 버린 거니? 네. 어차피 안 먹을 것 같아서요. 냉장고 자리만 차지하잖아요. 내가 4시간 걸려서 만든 건데. 어머님, 저 그거 부탁한 적 없어요. 일방적으로 주시고 고마워하길 바라시면 곤란하죠.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40년 넘게 만들어 온 음식들이 누군가의 고마움이 아니라 짐이 되는 순간을 처음 경험했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이 손으로 만든 음식이 내 존재가 이렇게 쉽게 거절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고요. 어머님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어줬을 때 나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마음을 열어주는 건가 싶었죠. 오늘은 매운 것도 가져왔어. 아들이 어릴 때 그렇게 좋아하던 고추장찌개하고. 네, 들어오세요. 며느리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적어도 문은 열어줬으니까요. 나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주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 모습에 눈물이 날 뻔했죠. 이 맛에 3시간을 기차 타고 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가져왔어. 엄마가 해주시는 고추장찌개 있지? 그거 할머니가. 애들아, 방 들어가.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이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방문을 닫았어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려는 순간 며느리가 내 손을 막았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며느리는 찬장에서 검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져온 반찬통을 하나씩 열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고추장찌개요? 저희 집은 매운 음식 안 먹어요. 아들이 좋아하잖니. 어릴 때부터.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은 아이들 교육상 자극적인 음식은 안 줘요. 며느리는 고추장찌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냥 통째로요. 장아찌도요.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요. 아이들 건강에 안 좋거든요. 장아찌도 봉투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 달 동안 정성껏 삭힌 오이지와 깻잎 장아찌가요. 멸치볶음은 어머님, 요즘 멸치는 미세 플라스틱 검출 빈도가 높대요. 유기농 인증된 것만 먹이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넘게 같은 멸치 도매상에서 받아온 멸치인데 그게 손주들한테 해롭다는 건가요? 그럼 뭘 먹으라고? 저희 냉장고에 있는 거 먹으면 돼요. 다 유기농이고 영양사가 짠 식단표대로 준비한 거예요.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 보여줬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유리 용기들, 라벨이 붙은 채소들, 영양 성분표가 적힌 도시락 용기들. 그 깨끗한 냉장고 안에 내 반찬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다음부턴 정말 안 가져오셨으면 해요. 매번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처리. 그 단어가 또 나왔어요. 며느리는 검은 봉투를 묶었습니다. 고추장찌개, 장아찌, 멸치볶음, 김치, 심지어 내가 직접 구운 전까지 다 들어갔어요. 어머님께서 정성껏 만드신 건 아는데요. 저희 라이프 스타일하고 안 맞아요. 이해해 주세요. 라이프 스타일? 그게 뭐길래 시어머니의 정성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는 건가요? 봉투를 현관 옆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갖다 놓는 며느리를 보며 나는 그냥 서 있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에 든 건 단순히 반찬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들이 초등학교 때 급식 먹기 싫다고 투정 부리면 내가 써준 도시락. 그 안에 꼭 들어가던 고추장찌개 한 통. 아들이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배고프다고 하면 먹이던 멸치볶음. 아들이 대학 입시 끝나고 엄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하며 웃던 그 얼굴. 그 모든 추억이 검은 봉투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손주들은 한 번이라도 먹어봤니? 당연히 안 먹였죠. 애들 입맛 버리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키운 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다던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고추장찌개 아직도 좋아하니? 엄마, 갑자기 왜요? 네, 맛있죠. 그럼 집에 가져다 주면 먹겠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들려온 대답. 엄마, 와이프 의견도 존중해줘야죠. 요즘은 그런 거 신경 쓰는 세대예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들의 어릴 적 웃음도 내 정성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걸요.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건가요? 어머님, 다음부턴 꼭 미리 연락 주세요. 며느리가 또 그 말을 했어요. 3번째 방문했을 때였죠. 손주들 학원 시간도 있고 제 일정도 있잖아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그냥 잠깐 얼굴만 보고. 그래도 예약은 해주셔야죠.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방문 예약 시스템이에요. 여기 QR코드 찍으시면 구글 캘린더랑 연동돼서 제가 가능한 시간대가 뜨거든요. 거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QR코드? 구글 캘린더? 나 그런 거 못하는데. 어머님, 요즘 배달 음식 시킬 때도 다 QR코드 찍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며느리는 성의 없이 설명을 늘어놓았어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냥 전화하면 안 되니? 전화는 제가 회의 중일 수도 있고 집중해야 할 때 방해되거든요. 시스템으로 하는 게 서로 편해요. 서로 편하다고? 누구 편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며느리는 거실 한쪽 벽에 태블릿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설명했죠. 여기 현관 들어오시면 이 화면에 터치하시고요. 방문 목적이랑 예상 체류 시간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알림받고 준비할 수 있거든요. 나를 손님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손님보다 못한 취급이었죠. 손님한테는 이렇게까지 안 하니까요. 이게 가족이 하는 거니? 어머님, 요즘 세대는 이렇게 해요. 경계 존중이 중요하거든요. 경계 존중.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그날 며느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학원 간다고 벌써 나갔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았죠. 며느리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창이 떴습니다. 호기심에 슬쩍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시댁 출입 통제하는 법, QR코드 완전 추천, 네이버 카페 알림이었어요. 며느리가 쓴 게시글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나는 그 글을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해냈어요. 시어머니 무단 방문 차단 성공 크크크.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QR코드 예약 시스템 깔아놓고 요즘 세대는 다 이래요 하면 끝. 우리 시엄마 70 넘으셔서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시거든요. 완벽한 방어막 크크크. 댓글이 주르륵 달려 있었어요. 언니 천재 아니냐 크크크. 나도 이거 써먹어야겠다. 시어머니랑 거리두기 제대로네요. 현명하다 진짜. 나는 맨날 스트레스 받는데. QR코드 레알 꿀팁. 우리 시엄마도 못 쓰실 듯 크크. 그 아래 며느리의 답글이 있었어요. 맞아요. 크크. 그리고 반찬 가져오시면 바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사진 찍어서 정리에 기쁨 올리면 됨 크크. 시엄마는 SNS 안 하시니까 모르심 흐흐. 요즘 미니멀 라이프 컨셉으로 인스타 키우는 중인데 시댁 반찬 버리는 게 좋은 소재더라고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나는 웃음거리였던 거예요. 며느리의 SNS 콘텐츠이자 온라인 카페의 조롱 대상. 새벽 4시에 일어나 끓인 장조림이 한 달 동안 삭힌 장아찌가 3시간 기차 타고 가져간 정성이 다 버려야 할 것으로 전시되고 있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걸 발견한 거죠. 이게 뭐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무표정해졌죠. 제 핸드폰 왜 보세요? 프라이버시 침해잖아요. 프라이버시? 내가 지금 그게 문제니? 어머님, 그건 제 개인 공간이에요. 제가 뭘 쓰든 어머님이랑 상관없잖아요. 나를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들어? 웃음거리요? 저 그냥 제 경험 공유한 거예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시댁 스트레스 푸는 거죠. 며느리는 태연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잘못했다는 표정도 없었죠. 나는 내 스트레스였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 부부는 저희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어머님이 자꾸 간섭하시니까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넘게 반찬 만들고 자식 키우고 손주들 사랑한 시간들이 그저 간섭이었던 거예요.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알았어. 다시는 안 올게. 안심해. 어머님, 오해하신 거. 오해? 내가 뭘 오해한 거니? 그래, 다 써놨잖니. QR코드가 방어막이라고. 내가 70 넘어서 스마트폰도 못 쓴다고. 나는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거리두기.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서울에서 돌아온 뒤 나는 딸에게 부탁했어요. 나도 그거 하나 만들어줘. QR코드? 엄마, 왜요? 설마. 응. 며느리 따라 해볼 거야. 딸은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도와줬어요. 구글 폼이니 뭐니 하는 것들을 만들고 QR코드도 출력했죠. 엄마, 진심이에요? 오빠 서운해할 텐데. 서운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나도 배웠어. 경계 존중이란 거. 청양 우리 집 대문에 QR코드를 붙였습니다. 큼지막하게요. 방문 예약 시스템 운영 중. 사전 예약 필수. 예약 없는 방문객은 출입 불가. 문 옆에는 규칙도 붙여놨어요. 1. 방문 24시간 전 예약 필수. 2. 체류 시간 최대 2시간. 3. 식사 중 대화 금지 소화 방해. 4. 반찬 선택권 없음 준비된 메뉴만 제공. 5. 규칙 위반 시 즉시 퇴실. 며느리가 만든 것보다 더 철저하게 만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그럼 예약해야지. 예약이요? 응. 우리 집도 이제 예약제야. QR코드 찍어서 신청하면 돼. 엄마, 농담이시죠? 아니, 진심이야. 며느리한테 배웠어. 요즘 세대는 다 그렇게 한다며?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엄마 그게. 아들아, 경계 존중이 중요하잖니. 나도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거든.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토요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아들과 손주들도 함께 왔더군요. 나는 인터폰만 켰어요. 문은 열지 않았죠. 예약하셨나요? 예약이요? 엄마, 설마 진짜 예약 안 하셨으면 출입 불가해요. 규칙이거든요. 어머님, 저희 문자 보냈잖아요. 오늘 간다고.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문자로는 안 돼요. QR코드 찍어서 구글 폼 작성하셔야죠. 거기에 방문 목적, 체류 시간, 식사 여부 다 적으셔야 해요. 어머님, 이게 무슨...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세대는 다 이렇게 한다고요. 나도 따라 해보는 거예요. 현관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손주들 목소리가 들렸죠.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마음이 아팠지만 나는 참았어요. 지금 QR코드 찍으면 1시간 뒤에 승인 알림 갈 거예요. 그때 다시 오세요. 엄마, 애들 데리고 1시간을 어디서 기다리라고요. 며느리네 집 앞에서도 나그랬잖니. QR코드 찍는 법 몰라서 현관 앞에 1시간 넘게 서 있었어. 기억 안 나니? 더 이상 대답이 없었어요. 1시간 뒤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QR코드를 찍고 구글 폼을 작성했다는 알림이 왔어요. 나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예약 확인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아들도 불편한 표정이었죠. 엄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규칙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세대답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죠. 오늘 메뉴는 청양고추 송송 썰어 넣은 고추장찌개예요. 아주 맵게 끓였어요. 어머님, 저희 매운 거 못 먹는다고. 반찬 선택권 없어요. 규칙 4번에 적혀 있잖아요. 준비된 메뉴만 제공됩니다. 며느리가 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그리고 식사 중 대화는 금지예요. 소화에 방해되거든요. 조용히 드시고 가세요. 엄마, 아들이 소리쳤어요. 왜? 며느리네 집에서는 내가 회의 중이니 집중 좀 하게 해달라고 했잖니. 나도 식사 중에 집중하고 싶어. 손주들이 불안한 눈으로 나를 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자, 식사 시작하세요. 체류 시간 2시간이니까 1시까지는 나가셔야 해요. 그들은 고추장찌개를 한 숟가락 뜬 후 물을 들이켰어요. 너무 매웠던 거죠. 아이들은 울상이 됐고 며느리는 수저를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요? 나도 며느리한테서 배운 거예요. 위생적인 유기농 음식만 드시는 며느리, 내 반찬은 음식물 쓰레기 취급하던 며느리한테요.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카페에 올린 글 재밌더라고요. 시엄마 무단 방문 차단 성공 그거요. QR코드가 완벽한 방어막이라고 했죠?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도 이제 알았어요. 사람보다 규칙이 먼저인 삶이 얼마나 편한지. 감정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시스템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어머님, 그건. 그런데 말이야. 나는 그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제야 조금씩 눈치챈 것 같았죠. 자신이 만든 규칙이 가족을 얼마나 차갑게 만드는지를요.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나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반찬 가게도 접었어요. 40년 넘게 하던 일이었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더라고요. 누굴 위해 반찬을 만들겠어요? 내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을 위해?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청양 땅 말이에요. 엄마 돌아가시면 그 땅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 청양에 있는 2,000평짜리 밭이요.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산 땅이었죠. 지금은 땅값이 많이 올라서 10억은 좋게 넘는다고 하더군요. 왜? 그게 궁금해? 저희도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아, 그래서 연락했구나 싶었어요. 그럼 내려와. 상의하자. 일주일 뒤 며느리가 먼저 연락 왔어요. 처음으로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였죠. 어머님,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땅 문제 상의하고 싶어요. 그래 와. QR코드 찍는 거 잊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주말 그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때 예약도 하고 QR코드도 찍고 왔더군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선물 봉투를 내밀었죠. 어머님, 백화점에서 산 건강식품이에요. 고마워. 근데 유기농이야? 영양사가 추천한 거야?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농담이야. 들어와.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놨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앉자 나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상속계약서. 며느리가 제목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읽어봐. 내가 준비한 거야.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죠. 상속 조건 1. 6개월간 매주 주말 봉사활동 필수. 곡성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 및 배식. 출석률 100% 유지. 봉사일지 작성 및 제출. 2. 고추 수확 실습 연 2회. 청양밭에서 직접 고추 따기. 고추장 담그기 실습 2수. 시어머니 손맛 재현평가 통과. 3. 효도 점수 95점 이상 취득. 매주 안부 전화 최소 30분. 명절 직접 방문 연사회. 반찬 감사 인증샷 SNS 업로드 월 2회. 4. SNS 활동 제한. 시댁 관련 게시글 작성 금지. 온라인 커뮤니티 시댁 비방 금지. 위반 시 상속 자격 박탈. 5. QR 출석 인증 필수. 매 방문 시 청양 직 QR코드 인증. 체류 시간 최소 4시간 이상.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 완식 인증.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청양 토지 2,000평 상속 가능. 단 조건 미달 시 전액 사회 기부 처리. 며느리는 서류를 읽다가 손이 떨렸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머님 이건 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거 좋아하잖아. 나도 배웠어. 감정보다 규칙이 먼저라고.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 며느리가 나한테 한 것보다 심해? 나는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종이를 펼쳤습니다. 며느리가 SNS에 올렸던 게시글들을 출력한 거였어요. 시어머니 무단 방문 차단 성공 크크크. 시댁 반찬 버리는 게 좋은 소재 크크. 시엄마는 SNS 안 하시니까 모르심 흐. 며느리는 그 글들을 보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너는 나를 콘텐츠로 만들었잖니.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그런데 내가 상속 조건 몇 개 다는 게 심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하다고? 뭐가?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님 마음을, 어머님 정성을.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어요. 시댁 문화가 답답하고 간섭이 싫고 그래서 거리를 뒀던 건데. 거리? 넌 거리를 둔 게 아니야. 날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야. 며느리가 흐느꼈어요. 제가 만든 QR코드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이렇게 당해보니까 나는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너한테 많은 걸 바란 게 아니었어. 그냥 손주들 얼굴 보고 싶었고 내가 만든 음식 맛있게 먹어주면 그걸로 충분했어.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너는 그것조차 시스템으로 막았잖아. 예약하라고, QR코드 찍으라고, 위생적이지 않다고.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아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와이프를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엄마 마음 헤아리지 못하게 해서.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상속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 서류는 가짜야. 네. 땅은 원래 너희 줄 거였어. 조건 같은 거 필요 없이. 며느리와 아들이 멍하니 나를 봤어요. 근데 말이야. 나는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은 시스템으로 사랑하지 않아. 점수로 평가하지도 않고 사람답게 대하는 게 진짜 가족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요. 나도 배웠어. QR코드가 얼마나 차가운지, 규칙이 얼마나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지. 어머님, 앞으론 그냥 사람답게 살자. 예약 같은 거 하지 말고 보고 싶으면 오고, 내 음식이 마음에 안 들면 솔직히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어요. 제가 잘할게요. 진짜 며느리답게. 나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아줬어요. 며느리야, 난 내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 그냥 따뜻했으면 좋겠어.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어요. QR코드도 시간 제한도 메뉴 강요도 없이요.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며 웃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알았어요. 가족은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나요? 요즘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거리가 때로는 시스템과 규칙으로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가족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불완전해도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언젠가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진짜 사람 사는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